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깍두기 박상준입니다. 조정이 없네요. 그걸 일컬어 강세장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정말 이번 흐름에서 정말 놀라운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인들 진입은 시작을 안 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예요. 저는 외국인들이 줄잡아 30에서 50조 이상 살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2조인가 3조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진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토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후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뭐 그건 뭐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자기네들이 뭐 구성 갖춰진 거 보고 적정가에 사서 계속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 그래서 괜히 안 된 거 했다가 또 얘네 맨날 속이는데 또 들어갔다 또 당하면 어떡하려고. 아 하지마. 좀 비싸게 사도 좀 나중에 들어가. 이럴 거란 말이죠. 이야, 근데 그러면 한 5, 60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가 0.7%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0.5% 정도 올랐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한 3% 올라가지고 네. 삼성이 아니었으면 코스피가 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삼성이 조금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야, 진짜 삼성 가지고 있는 주식들 주주들 맨날 울다가 어제 오늘 이틀간 방금 웬일이야 이러고 있겠네. 그죠? 네, 오늘은 업종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1등 예. 업종은 8.7% 올랐는데 2등 업종은 1.8% 올랐습니다. 네. 네, 1등 업종은 이제 네이버가 18%나 급등하면서 이 시총 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업종의 네. 기여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정책 수혜주죠. 네, 정책 수혜주죠. 네, AI 뭐 소프트웨어들도 네이버하고 같이 좀 많이 올랐고요. 뭐 네. 카카오도 6.5% 올랐습니다. 더존비존, NHN, 뭐 현대오토웨어, 오토에버, 뭐 LG CNS까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락문화 섹터가 그 다음이었는데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 이런 이제 카지노 업체들이 오늘 2, 3%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어디 제주도의 어떤 카지노 보니까 5월달에 특히나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렸대요. 전년 대비 한 70% 넘게 증가가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확실히 좀 많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폭삭 속았다 보고 저기 카지노 가서 폭삭 속는 거 아니야? 보셨어요? 폭삭 속았을까? 아니 안 봤는데. 안 보셨어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아 보다 지루해서 꺼버렸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래요? 저는 네.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또 폭삭 속았다 얘기하니까 또 한국의 이 콘텐츠 산업 이 경쟁력 장난 아니잖아요. 네. 정부에서 또 키워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뭐 키워준다고 하는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닌데 네. 그 한두 개가 아니라서 도대체 뭐 이렇게 많아 했는데 그걸 딱 정리해서 이 보고서 형태로 이제 발간을 했더라고요. 네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신정부의 성장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료는 요 자료입니다. 음. 네,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네. 예, 저게 뭐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좀 요약을 한 것 같은데 요약이 아니고 이거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쭉 이거를 한번 훑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 거의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 망라해서 정책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5대 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여기에는 또 이제 AI, 바이오, 문화, 방위 산업 이렇게 좀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에너지 전환 어떻게 하겠다, 과학 기술 혁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지역 성장. 예, 이제 이번 정부의 특징이 되게 그 서울 이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주요 이제 지방 권역들, 뭐 호남이나 영남이나 제주도까지 네. 이게 지방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AI 유망 기업 육성에 이제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고 네. 또 AI 인프라 구축하겠다, AI 반도체, LLM 개발, AI 우수 인재 유치, 뭐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을 이제 과제로 선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대통령실에 AI 정책 수석을 두고 이제 거버넌스를 네. 정립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이 초대 AI 미래기획 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네. AI 혁신센터장이 임명이 돼서 네. 이게 요즘에 이제 네이버에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불어넣고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이틀 전에 가셨는데 주가는 오늘 완전 빵 떴어. 네. 와 네이버가 막 두 자리 거의 20% 가까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분 네. 이야기에 따르면 신정부에서 이 AI 투자에 100조 원 유치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걸로 부족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저기 스케일이 크시네. 스케일 크시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가 이제 개발한 이제 하이퍼클로바 X 있잖아요. 네. 요거를 아마 전 국민 AI 보급에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좀 약간 무시를 하잖아요. 챗 GPT, 뭐 제미나이 이런 거 성능 좋은데 왜 이상한 거 쓰냐. 네. 근데 이제 한국어의 특화에서는 이 클로바 X가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네네. 이 한국어 데이터를 GPT보다는 6,500배 더 많이 학습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어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압도적 강점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네. 근데 뭐 사실 그게 AI 시대에 뭐 번역도 자동으로 하는 시대에 그게 한국어 데이터가 꼭 의미가 있나? 영어 데이터도 다 GPT가 다 학습해가지고 그냥 번역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렇게 큰 이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역사와 이런 자료들은 이점이 있지. 예를 들어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흘렀어요? 그동안에 이 지난 30년간의 흐름을 한번 요약해 주세요.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클로바 X가 더 이제 GPT보다 좋은 효능을 발휘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네. 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 전략 산업 육성입니다. 여기는 네.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 먼저 말씀드리면 네. 뭐 화순, 인천, 시흥, 제주, 대구, 경북 지역에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 예. 뭐 신약 개발과 연구에 AI 융합 생태계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좀 시장 화두였던 네. AI 신약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방 우리나라 뭐 별로 크지도 않잖아. 이제 KTX 타면은 한 3시간 안에 웬만하면 다 가잖아. 2시간 반. 뭐 이렇게 하면 어디든 가는 나라니까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퍼뜨리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를 하잖아요. 조만간에 저 남도 쪽 어딘가에는 자치공화국 같은 거 생길 가능성이 있어. 베트남 자치공화국, 그래요? 타일랜드 자치공화국 이런 거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뭐 인구 조만간에 역전돼요. 그분들 오셔갖고 애기 놓기 시작하거든. 네. 금방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좀 다양성을 추진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완전히 뭐 나중에 되면은 이런 게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미국 지금 개판 났잖아요. 국내적으로. 근데 막 이런 상태에 늘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너무 어려워졌어. 그럼 누구 탓이지? 하다가 보면 국내적으로 굉장히 좀 전쟁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좀 고루고루 잘 돌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콘텐츠 문화 산업도 진흥을 하겠다라고 네. 합니다. 뭐 국가 문화 재정을 대폭 확대한대요. 그리고 K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이제 중국과 관계가 이제 더 개선을 이제 많이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 한한령 해제로 인한 모멘텀이 이제는 좀 발휘하지 않을까 이번 정부 하에서는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뭐 한한령 뭐 2017년 이후에 2020년부터 우리가 방송에서 한한령 해제 될 수 있을 것 같다. 막 시진핑이 뭐 방문을 하기로 했다, 아니면 취소했다, 막 이런 얘기 막 그때부터 했었는데 이제는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조만간 이미 그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엊그제 저녁에 영상 찍어놓은 게 있는데 김윤지 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 이쪽에선 최고봉이에요. 이쪽에선 최고봉. 왜냐하면 10년 이상 계속 연구해서 글을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최고봉 맞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대담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거를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지, 현재는 어떤지, 그리고 한한령은 풀린다면 어디까지 풀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방위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신설을 하겠다. 뭐 수출 금융 패키지를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방산 뭐 지금도 잘 나가는데 앞으로 더 금융적인 이제 백 지원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요것도 이제 큰 틀인데 AI로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걸로 정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해나 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이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 네. 당연히 이제 대규모 송전로 건설이 좀 필요하겠죠. 네, 전력 공급 확대를 하더라도 글로벌 ESG 기준 충족, 이것도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해서 네.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좀 확대할 예정인데 예. 다만 그 비판이 많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중간에 막
끊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원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원전도 배제하지 않고 한국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원자력 발전과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도 좀 고려하겠다. 네. 물론 재생에너지에 좀 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산업 전환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AI 데이터 센터 뭐 1기가와트씩 뭐 이렇게 전력이 든다고 하잖아. 뭐 그 하나 센터당 하나당 원자력 에너지 1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지어요? 철강 업체 있는 데다 지으면 돼요. 근데 철강이 잘 안 돼. 그럼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철강이 전기 엄청 썼거든. 네. 거기다 데이터 센터 박아가지고 데이터 센터 돌리고 자연스럽게 철강 업체는 조금씩 이렇게 만약에 좀 이건 경쟁력이 떨어져서 산업 재편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그런 식의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한반도 남서부에서 생산한 이 해상 풍력 에너지를 북쪽 산업지대로 보낼 송전 인프라가 현재는 좀 많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70년대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만들면서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2000년대에 인터넷 고속도로 구축하면서 한국이 좀 발전 토대를 마련을 한 것처럼 네. 2030년까지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을 하겠다. 2040년까지는 한반도에 이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을 하겠다. 이 한반도에 이 그 테두리를 쭉 둘러가지고 이제 U자형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을 또 한다는 거죠. 이거 사실상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이재명 정부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2040년까지의 그림을 일단은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뚱 둘러서 풍력 큰 걸 박아놓으면은 외국 전함들이 못 들어오나? 나 미안해요. 자, 엉뚱한 상상했어. 아, 오늘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네, 막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네. 좀 약간 집중력이 조금 네. 흐트러져서 각도기님 말 잘 집중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근데 오늘 그 주식시장에서는 태양광과 이 풍력 쪽은 주식이 안 좋았어요. 네.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미국? 상원에서 이제 새로 네. 발표된 법안에 따르면 이제 태양광 풍력은 좀 지원을 줄이는 걸로 네. 원전을 좀 키우는 걸로 좀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내용들 보면요, 이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이전하는 거죠, 세종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에 건립 추진하겠다. 야, 세종시 사람들은 환호하겠다. 저 세종 집값 벌써 뭐 들썩인다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썩이더라도 난 그렇게 되길 바래. 좀 너무 수도권만 있는 것 같아. 찬성일세. 그렇죠. 전 수도권 주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 주민이 아니거든. 수도권 군에 살아요. 저는. 아, 경기도. 네, 경기도인데 군에 산다고. 군이 2개밖에 없는 거 아세요? 경기도에? 가평군, 네, 그렇죠. 양평군인가요? 예, 2군데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비경기도나 마찬가지야. 수도권 인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그래도 경치 좋은 데 사시잖아요. 공기 좋고 경기 좋은 데는 집하고 상관없는 집값하고 상관없는데 아, 그렇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저기 북한산 자랑 멋있게 보이는 데는요. 집값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뭐 매연 뭐 심할수록 매연 심하고 뭐 사람 막 들들들 막 모여서 사는 바글바글하고, 거 바글바글 네, 차 하는데 막히고. 예, 네. 그런 데가 집값이 좋죠. 보통.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특이했던 거는 이제 북극항로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서 부산에다가 항공, 철도, 해운이 결합된 트라이포트 전진 기지를 구축하겠다. 네. 그리고 해양수산부도 부산에 있어야 저 그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를 잘 빨리빨리 할 거잖아요. 네. 서울에 있으면 안 된다. 부산으로 막 이전을 한다고 하고요. 네. 부산을 해양 수도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북극항로는 사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네. 최근에 그 저도 그 언더스탠딩 이제 김태유 교수님이 이제 나와서 북극항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저 한국에서 유럽까지 갈 때 기존에는 우리 수에즈 운하를 이용을 하잖아요. 네. 이걸 통하면 22,000km의 항로입니다. 네, 근데 북극 항로가 뚫려서 저 위로 가면 이제 많이 이제 얼음이 녹아가지고 위로도 이제 세빙선으로 좀 뚫어서 갈 수 있나 봐요. 네. 그러면 15,000km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32% 단축이 되고요. 예. 운항 일수가 10일 단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류비가 절감이 가능하죠. 이 물류비 절감이란 거는 사실 거의 전 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이제 효용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한국이 또 거점 항로가 되면 저 북극 항로에서 주요 거점 항로가 뭐 중국의 뭐 상하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본 어디가 될 수도 있고 뭐 한국의 부산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부산이 될 수도 있죠. 부산이 된다면 싱가포르 같이 이렇게 엄청난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저기 부산에서 저기
유람선 띄워가지고 북극 항로로 해가지고 딱 유럽까지 가는 거지. 음. 북유럽, 참, 스웨덴, 그 저기 어디야? 핀란드 이런데 멋지겠는데? 그렇죠. 이 음. 만약에 이제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부산이 이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조만간 또는 이재명 정부 내에 네. 이 북극 항로 테마주가 시장에 엄청나게 음. 좀 파급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그럴 수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 부산도 좀 살아나야지. 부산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지금 바다하고 아파트하고 노인밖에 남아 있는 게 없다면서. 젊은이들 다 떠나고. 네. 옛날에 엄청난 도시였거든요. 좀 망했어요 완전히. 저 북극 항로 때 이제 네. 부산이 만약에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지 진짜. 엄청난 규모야. 그래서 네. 부산에 집을 하나 사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주식을 하세요. 주식을. 주식도 뭘 하고. 뭐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승부를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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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 집 있는 저희 팀원 어떤 한 분이 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얘기했더니 지금 부산 집값 똑같은 아닙니까? 그렇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네. 부산도 이제 비싼 데는 좀 주요 지역은 비싸고 아니야. 내가 보기엔 싼 데는 싸고. 내가 갔다 왔잖아. 온천동. 작년에 뭐 강의한다고 온천동 갔다가 깜짝 놀라. 와 여기 뭐 대체 없이 막 지어놨어. 완전 아파트 난개발이야. 너무 많아. 높게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기 해운대 빼고. 네. 네. 그리고 이 그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고요. 제가 모든 내용을 커버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네.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댓글로 음. 요 자료를 남겨드릴 수 있으면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서 한번 일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이외에도 좀 기타 내용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 공공질서를 확립을 하겠다. 네. 이 그 원대한 이제 목표를 해놔도 그 기반을 닦아놔야 이게 좀 말끔하게 좀 진행이 되겠죠 사업이. 그래서 네. 여러 기반을 닦는 이야기도 좀 많이 있는데요. 음. 상장사 인수합병할 때 뭐 시가나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PBR 막 0점 막 엄청 낮게 거래가 되는데 이런 회사들을 아직 재평가를 안 받고 있을 때 그냥 네. 시장에서 싹 다 걷어가지고 상폐시키고 음. 일부러 배당 안 한 상태에서 네네. 예,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최근에 또 공개 매수 또 시도를 한 회사도 있고, 신모. 네 그렇죠. 음.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정상화시키겠다는 그 회사 이름 여기 적혀 있었어요? 아예 안 적혀 그건 있습니다. 아니고. 예. 네. 네. 예, 그리고 뭐 일감 몰아주기 이때까지 좀 많이 활용이 되어 왔죠. 네. 그리고 뭐 편법적인 어. 경영권 승계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요. 최소한 우리가 그 선진국인데 양아치들이 활개하는 거는 막아야지. 양아치들이 맨날 도적질하고 하는 거는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아치들 도둑질이지 이게 무슨 뭐 솔직하고 편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고. 이게 무슨 뭐 경영 어쩌고 저쩌고 까불지 말라고 그래. 요즘에는 그래서 이 시장의 이 다른 이제 소액 주주분들도 네. 많이 이제 여기에 예민해졌잖아요. 네네. 뭐 똑똑해가지고 뭐 대주주가 약간이라도 소액주주 침범하려 그러면 막 욕하고 유튜버들도 달려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뭐가 돼도 역시나 그 대주주가 사익 편취할 방법은 많이 있죠. 많아. 그 중에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어. 뭐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오늘 그 비올이라는 회사가 10% 급등했어요. VIG 파트너스라는 데서 비올을 이제 공개 매수해서 자진 상패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최대 주주가 DMS라는 회사입니다. 예, DMS가 지분을 한 35% 들고 있는데 요거 지분을 일단 VIG 파트너스가 2,030만 주를 12,500원에 인수를 합니다. 이게 총 한 2,500억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12,500원에 사줬죠. 네, 양수인은 이제 SPC예요. 비엔나 투자 목적 회사. 그러니까 VIG 파트너스가 이 지분을 인수를 하는데 내가 직접 인수하는 게 아니라 SPC를 하나 만들어서 중간에 밑에 걔가 인수를 하게 하는 거죠. 밑에 비엔나를 넣어서. 네,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다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최대 주주가 이 전체에 갖고 있던 지분이 2,030만 주인데 이게 그냥 12,5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복잡합니다. 이 중에 400만 주 정도는 SPC에 현금 받고 매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12,500원 주당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현물 출자 형태로 SPC의 신주를 취득하게 합니다. 네. 주식 주고 SPC 그 인수하는 회사에 주식을 갖겠다는 그렇죠. 거잖아. 비올 지분을 사는데 음. 현금 주는 게 아니라 SPC의 지분을 주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주들 갖고 있을 거잖아요. 네.
똑같이 12,500원에 공개 매수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12,500원 근처까지 가가지고 음. 이제 끝났거든요. 네. 전일 종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9.3%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거 하면 막 30%씩 막 40%씩 주잖아요. 근데 네네네. 전일 종가 대비 9% 높은 가격에 네네. 대주주가 팔았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음. 보통 이제 인수합병에 이런 케이스가 나올 때에는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SPC를 이렇게 통해서 할 때는 조금 이 대주주한테는 따로 뭔가 이제 약속이 좀 들어갑니다. SPC의 지분을 뭐 신주 발행할 때 SPC 지분율을 더 높게 가져가게 하거나 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 VIG 파트너스가 이 12,500원에 사는 게 아니죠. 대주주 지분은 더 이 대주주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SPC를 통해서 그래서 훨씬 더 그건 아직 높게 얘기가 사주고 그건 내 얘기 아직 안 된 거죠? 얘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SPC가 어떻게 향후에 뭐 증자를 어떻게 하고 지분율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공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금 상상을 돌리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예전에도 이런 케이스 있었고요. 인수합병 할 때 SPC 음. 통해서 하는 것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는 뭐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지. 네. SPC에 넘어간 다음에 그 중에 지분을 또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대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핸들링이라든가 컨트롤이라든가 마사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죠? SPC에 예. 어떤 식으로든지 뭐 추가적인 주식 발행을 할 때 엄청 싸게 한다던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지분을 전부 다 12,500원에 똑같이 사주는 것 같지만 네. 마음만 먹으면 SPC 중간에 껴가지고 네. 대주주한테 훨씬 더 비싸게 사주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뭐 그것뿐이야. 우리 조현범 사장께서 하신 것처럼 슈퍼카 타고 싶은 거 회사 이름으로 다 사가지고 우리 회사 타이어 끼워가지고 시험할 거야. 그래서 자기네 회사 타이어 공짜로 끼워가지고 그냥 타면 되잖아. 타고 싶은 슈퍼카 한 10대쯤. 람보르기니도 샀다가 페라리도 샀다가 뭐도 샀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람보르기니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한 7대인가 좀 돼. 모델 X도 있고 막 여러 대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 차가 많이 필요해? 자기 오늘은 뭐 여기 쇼핑 가니까 하얀 차, 저기 오늘 저기 놀러 가니까 빨간 차 이러면서 웃기는 거잖아. 그것도 사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우리는 뭐 신차 구매할 때 만약에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그냥 생돈 주고 소득공제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이거 비용 공제되거든요. 네. 법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직장인만 약간 호구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제 직장인 소득세 공제율을 조금 위로 올려줄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훨씬 더 많으니까 요건 모양새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찌되었건 뭐 법인에 들어간 대주주들이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법 개정을 해도 할 게 많아요. 안 걸릴 만큼만 해서. 근데 뭐 예를 들어 나 같은 놈이 주요 주주들이야. 차 왜 샀어? 왜 바꿨어요? 왜? 뭐 이러겠지. 나 열받으면 그러지. 귀찮아지겠죠 대주주가. 주말에 왜 회사 차를 타고 가세요? 주말에 마일리지 키로수 찍어놓고 가세요? 새로 타실 거면 돈 내고 타세요? 나 같으면 이러겠지, 그지? 조조는 없는 거야, 그냥 막 다. 네, 그렇죠. 조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조지진 않습니다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양심적으로 행한다면 사실 주주는 믿고 맡기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런 의혹을 자꾸 발행을 하는 거고 한국 시장에 이런 의혹이 어디나 그 편만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상황인 겁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 약간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빠져나갈 그 경로가 이런 게 있었어 싶을 정도로 네. 빠져나갈 곳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상법 개정이 돼도 빠져나갈 놈들은 빠져나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놓으면 조심하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 부주의해요, 애들이. 그렇죠.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확실히 좀 약간 범용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확실히 좀 태클을 걸어볼 여지는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국 타이어한테 그러잖아. 야, 니네는 니네 회사 등친 대주주를 왜 위에서 항소를 하냐? 회사 돈 가지고 미친 거 아니냐? 내가 니네 이사하면 난 절대 안 그러겠는데 당장 자르고 새로운 CEO 멋진 CEO 데리고 오겠는데 제가 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가요? 항소를 한국 타이어가 했다고요? 한국 타이어가 항소할 예정이라고 그랬었어. 그래요? 피소 대상이 한국 타이어 구속됐잖아, 구속. 아니 저기 대주주가. 그러니까 대주주가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피소 주체가
회사가 아니. 정확한. 근데 네. 그 회사에서는 항소하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라고 뉴스에 나오긴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하기야 회사 돈으로 하면 안 되는데 회사 돈으로 하면 진짜 나쁜 놈들이지. 네. 야,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네. 네. 뭐 문제 안 되겠죠? 오늘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나 한국탄한테 소송 당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까? 아, 네. 죽여라 그냥 모르겠다. 네. 그리고 또 그거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이게 마지막 방송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로 마무리가 시황 방송은 마지막으로 되는데 네. 그 이후에 그 다른 컨텐츠들 이렇게 올라가나요? 네, 몇 가지가 이제 한 7월 달까지는 찍어놓은 게 좀 맨날 찍고 있어. 맨날 찍고 있어서 계속 그렇게 띄엄띄엄해서 조금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네. 좋은 컨텐츠들 많이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네. 시황 방송이 없더라도 네, 기억을 꼭 해주시면 네, 좋을 그리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요.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는 우리 나침판님, 안지원 있고 또 우리 중국에서는 유진호가 있습니다. 오시면 여러분들의 훌륭한 자산관리 파트너가 되실 거니까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2번 남았네요. 2번. 금요일 날은 그리고 네.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끝나고 네, 알죠. 녹화는 녹화대로 올라가고 한 오후 한 5시 넘어서 뭐 그쯤에 라이브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